여기 봐봐. 자, 이제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건 영상으로도 남길 테니까, 자, 혹시나, 그리고 또 이거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준비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만든 자료가 있는데 좀 편집이 좀 있어야 돼서. 자, 우선은, 그래, 이거부터 설명하자. 시험 대비를 약 7주 합니다. 약 7주. 시간이 오래 걸려요. 7주 정도로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당연히 말하지만 시험 범위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방금 드린 자료 있죠, 그죠? 보통 자, 모의고사가 포함이 될 건데 모의고사는 읽기 문제가 28문제잖아, 얘들아. 예? 28문제야. 근데 그 28문제가 다 활용이 되진 않아. 다 활용이 안 돼. 거의 대부분 한 특정 유형들 한 20문제 정도가 한 모의고사에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한 8문제 정도 제외를 하고. 그래서 20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20문제짜리 시험 대비용 자료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뭐 학교마다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거의 한 평균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는 하셔야 돼. 그럼 이 묶음이 3개,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가 일단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이거지. 거기에 추가로 부교재. 부교재가 그러니까 2권이 되는 학교가 있을 거야. 이 모의고사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라고 해서 시중에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랑 부교재. 이건 이제 수업 때 쓰실 거예요. 이거는 보통 숙제로 막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숙제로 맡겼는데 시험을 내. 설명도 안 해주고 시험에 내 그냥. 그 다음에 부교재는 이제 우리가 미리 수능 영어라는 좀 쉬운 버전을 해봤었잖아, 그지?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을 담아놓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수준의 교재가 되겠지. 그 부교재 플러스 뭐 교과서. 교과서는 보통 2개과 정도를 내세요. 그래서 이렇게가 하나의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만들어져. 뭐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뭐 다른 게 들어가기도 하고, 옛날에 빛고울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선생님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설책 하나씩 이렇게 선정을 해. 그걸 또 막 그 수행평가를 연동해갖고 하신다 그래갖고 그 소설의 일부를 했고, 옛날에 아직도 기억난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 들어본 적 있어요? 위대한 개츠비 몰라요? 위대한 개츠비 문학작품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면 개츠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시험에 이렇게 몇 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부시키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건 변수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시험 범위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 시험 범위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거야. 근데 봐봐. 맨 마지막에 준 문제 봐보세요. 변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맨 마지막에 준 거. 맨 마지막에 준 거 보고 있어요? 변형 문제. 해놔요. 봐봐. 그 객관식 문제처럼 보이는 거 있습니다. 맨 위에 변형 문제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지. 그겁니다. 그거 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내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똑같은 지문이지만은, 지금 봐봐. 첫 번째 이게 아마 improving 이게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었던 요 지문이 improving으로 시작하는 지문이잖아. 그지? 20번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1번 문제가 20번 지문이에요. 오케이? 1번 문제 보고 있나요?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오라는 게 1번 문제지. 그지? 근데 이거 원래 모의고사에서는 무슨 문제로 출제가 됐느냐면 주장 찾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뭘로 바꿔놨어 지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로 바꿔놨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봐봐. 시험 범위에 속해 있는 지문들을 발췌를 해. 뽑아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형대로 변형을 시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이제 맞춰야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그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이제 시험 대비 기간 때 과연 우리는 뭘 신경 써서 잘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 크게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문법 정리. 요 두 가지를 잡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내용 정리하고 문법을 잡아야 돼. 그럼 내용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분석집을 활용을 해서 분석집이랑 그 다음에 요약 노트라고 할게요. 요약 노트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다시 그 변형 문제는 맨 뒤에 놔두시고, 순서상 그거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맨 뒤에 놔두시고, 여러분들 맨 처음에 나눠져서 그 가로로 인쇄되어 있었던 요거 꺼내주세요. 요거.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요 분석집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는. 알겠어요? 분석집. 자, 이 각 문제마다 분석 내용과 문법이 분석이 되어 있는 이 분석집을 활용을 해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드린 게 뭐냐? 여기 보세요. 키워드 요약이라 되어 있는 요 자료. 요 자료 봐주세요. 키워드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요 자료. 이거를 같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분석집에서 그 지문의 내용을 읽고 그거를 이 요약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한글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따가 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분석집에 대한 요약을 작성을 하실 때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플로우 차트를 작성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플로우 차트. 또 이상한 용어가 나오죠, 그죠? 플로우 차트. 자,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지문을 하나 띄워서 보여줄 테니까 이 플로우 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일단 해보시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잘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요 문법이야. 문법. 자, 문법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문법은 문법 노트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문법 노트. 자, 문법 노트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2권씩 드렸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문법 노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꺼내보세요. 자, 문법 노트라고 되어 있는 게 총 2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권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문법 노트를 하실 때는, 자, 문법을 당연히 뭔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지? 문법 내용을 적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분석집에 있는 문법 내용이 있죠. 각 문장마다 문법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거를 문법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거야. 기록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기록을 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추가로 여기 어법 선택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봐주시겠어요, 이제? 어법 선택형. 자, 플러스 어법 선택형. 선택형에서 분명히 고르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쪽을 줘. 보입니까? 1번 문제 20번 어법 선택에서 improve냐 improving이냐 고르라는 문제 이쪽을 줘. 이건 답이 지금 improving이겠죠, 그죠? 그러면 왜 그런지. 이 어법 선택형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단어들이 왜 이런 형태인지까지도 문법 노트에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정훈이 이해됐어? 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잘 보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문법 노트가 한 권이 더 있었죠, 그죠? 어? 문법 노트가 한 권이 더 있었지. 문법 노트 1권이라 해볼게요, 여기가. 1권. 이건 2권이 되겠지, 그지? 문법 노트 2권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한 거 있죠, 그죠? 네. 이 기록한 거를 외워서 쓰기를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외워서. 기록한 내용을, 이거는 그러니까 외워서 쓰려면은 얘를 통으로 암기를 하고 이거를 외워서 쓰는 게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이거는 한 지문씩 하셔야 돼. 한 지문씩. 한 지문씩 하시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2문장씩 끊어서 혹은 뭐 3문장씩 끊어서, 그것도 어려우면 한 문장씩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 알겠어요? 이거는 각자의 어떤 능력치에 맞춰서 하게끔 할 거야. 근데 외워서 한 번씩 써봐야 돼. 됐지?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냐? 아까 여기 선택형 문제 아직 안 풀었었죠. 그죠? 이거 보기만 했었잖아. 그지? 이제 선택형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문법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전체 하나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이루어지는 방법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뭘 할 거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순서 배열, 문단 순서 배열이라고 되는 거 봐주세요. 문단 순서 배열. 자,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 앞에서 이 내용을 정리했었던, 오케이? 내용을 정리했었던, 플로우 차트로 정리를 했었던 지문들을 한번 순서배열 형태의 문제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다? 이제 변형 문제다. 변형 문제. 실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다 됐으면 이제 문제를 실제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연습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시험 범위를 탕탕탕탕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데에 약 한 모르겠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뭐 5주에서 6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주에서 6주 정도가 이렇게 걸리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한 주째는 한 번 더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걸 풀어볼 거예요. 시험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요 흐름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봐봐. 내용 정리를 할 때 분석집을 만든다. 분석집을 보고 요약 노트를 만드는데 플로우 차트 방식으로 한다. 문법 노트를 작성을 할 때는 문법 노트는 분석집의 문법 내용과 그 다음에 어법 선택형 문제의 내용을 결합을 해서 문법 노트. 이때는 보고 쓰시는 거겠지, 당연히. 보고 쓰시는데 2차에서는 외워서 쓰시는 거다. 이 외워서 쓰실 때는 개별적으로 외우는 범위를 한정을 줄 거다. 뭘 내가 한 지문이 가능하다. 그럼 한 지문씩 외워서 쓰시고, 아, 나 한 지문이 좀 힘들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2문장 혹은 3문장씩 묶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외워서 써보는 거. 외워서 써보기 하시고 선택형 문제를 푸시는 거. 그 다음에 뭐다? 순서 배열 문제 풀고 마지막에 간단한 변형 문제 정도를 풀어본다. 요 흐름이 계속 이제 이 방금 말했었던 모의고사 3개에서 5개를 하나씩. 그 다음에 부교재도 이게 범위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험 범위를 내실 거예요. 그럼 요게 또 한 뭐 15에서 20지문, 많으면 30지문 이럴 거란 말이지. 그럼 그것도 한 번에. 그 다음에 교과서. 교과서가 그러니까 제일 쉬워, 얘들아. 교과서가 제일 쉬워요. 교과서도 2지문 정도. 본문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마다 또 어떤 뭐 살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문법 내용, 교과서에도 문법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처럼. 그럼 특정 문법 내용을 범위로 삼으셔서 요거 서술형으로 낼 테니까 잘 봐둬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따로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 대한 준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술형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서술형은 이거는 학교마다 좀 방법이 다르긴 해야 돼. 근데 서술형을 여러분들이 일단 잘 푸시려면 먼저 학교 수업 잘 들으세요. 학교 수업이 중요해요. 학교 수업 때 잔다. 영어 시간에. 영어 시간에 맨 잔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 중요하다라고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시험 문제를 잘 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중학교 때처럼 대충 내면 안 돼요. 중학교 때는 100점 많아도 상관없어. 평균이 낮아도 상관없어. 그거 갖고 누가 뭐라 안 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거 시험 문제 잘못 내면 민원 들어와요, 일단. 아니, 왜 복수답안이 나와 있는 문제를 내가지고 갔다가, 이거 점수 이거 조금이라도 낮게 나와갖고, 만약에 등급 하나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애기 대학교 보내야 되는데. 바로 민원 들어와요. 엄청 신경 써서 내십니다, 선생님들이. 엄청 검토를 하시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학교, 시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기 들어가자마자 시험 문제를 분명히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만서부터 이만때까지 내가 시험 범위로 설정을 할 거고 그 안에 내가 어떤 내용들을 분명히 추려서 시험을 낼 거다라는 게 이미 다 계산이 서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 때마다 중요한 포인트를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 포인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즉, 자, 어떤 지문이 있었다고 쳐봐. 자, 근데 얘들아 잠깐만 봐봐. 수업 시간에 요 문장 있잖아. 요 문장 한번 잘 봐봐. 요 문장에 보면은 뭐가 문법적인 게 막 들어가 있어. 그 문법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요 문장 그래 중요하다. 주제적인 내용도 담고 있어. 중요해. 이런 거 무조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 왜? 이런 데서 빼가지고 서술형을 내니까. 니들 서술형 문제 중학교 때 대비할 때 솔직히 본문 다 외워서 시험 봤잖아. 그지?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 다 외울 거야 이거? 외울래? 외우기 할까? 외워도 의미 없지. 그리고 어떻게 외워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못 외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문장들을 추려가지고 낸다 이거야. 그거를 근데 개별이 굉장히 신경을 잘 써줘야 돼. 왜? 아니 생각해봐. 지금 서강고 떨어지는데 너밖에 더 있어. 빛고울고에서 야 민성이랑 준혁이 믿을 거야? 국제고 해나야 선민이 믿을 거야? 선민이가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 같이 그러니까 협업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본인 수업 때 본인 점수를 잘 챙기시려고 하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서술형은 일단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 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문장들을 수집을 해서 각 개인별로 클카에다가 집어 넣어줄 거예요. 학교별로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거야. 서강고 클래스, 국제고 클래스, 빛고울고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를 나눌 겁니다. 거기다가 시험 서술형에 유력한 문장들을 집어 넣어줄 거예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거 안 알려주던데요, 선생님 잘 얘기 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위적으로 뽑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깔 빠지게 시험 범위 다 뒤져가면서 제가 뽑습니다.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아.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아. 해가지고 한 2, 30문장을 추려내요. 2, 30문장을 추려내갖고 외우게 시키고. 물론 거기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허탈해요. 저도 적중률이 왜냐면은 서술형 문제가 해봐야 4문제에서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적중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대한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학교 수업 잘 들은다는 얘기라 기본적 서술형 문장 작성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즉 우리말을 보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영어 문장을. 이 문장은 몇 형식으로 내가 만들 것이면서 어떤 표현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 순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에 대한 기본 계산이 서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서술형 교재를 좀 많이 연습을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 문마고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잘 되어 있어야. 왜냐면 방금 어느 한 지문에 한 문장을 서술형으로 내시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 서술형 유형 중에서는 주제문 작성, 주제문, 요약문 작성,
오케이? 아니면 빈칸 완성. 빈칸에 들어갈 말을 네가 머릿속으로 유추를 한 다음에 그걸 영어로 써. 대신에 단어 몇 개 줄게. 아니면 단어를 안 주기도 하고. 오케이? 이것들은 사실상 문장을 외워봐야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어. 한두 문제, 두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 거기다가 이제 뭐 요즘에 이제 한 몇 년 전엔 잘 내시긴 했지만은 어법에 대한 서술형. 이 어법 내용은 왜 틀렸으며 뭘로 바꿔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한 서술형. 이거는 보통 한 지문에 뭐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하게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기본적인 문법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외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워도 작성 못하는 유형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돼. 이게 잘 돼야 서술형이 점수가 잘 나와. 서술형,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여기 지워버렸지만 초반부에 설명했을 때 객관식 문제 유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이라 지금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고 이게 될까? 이렇게 싶기도 하겠지만은 하시다 보면은 중간고사 때 정말 신경 써서 잘 체득해 놓으시면은 기말고사 때 되게 수월하게 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객관식 문제는 다 맞아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3등급 이하 나오는 애들도 객관식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맞아요. 영어로 글을 못 읽는 애들도요. 예? 여기 지문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모의고사 지문 있잖아요. 이거 해석 못하는 애들도요. 객관식 문제는 맞춰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실제로 했고 선생님이. 근데 이게 안 돼 이제 서술형이. 여기서 이제 까이는 거야. 그래서 3등급이나 2등급이 될 수 있는데 3등급에 머무르거나 혹은 뭐 4등급이 되는 거야. 너희 개념으로 하자면은 1등급이 될 수 있는데 2등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3등급이 된다든지 그런 식의 성적이 나와버려. 알겠지? 그러니까 객관식 유형은 신경을 쓰면은 웬만하면 다 맞춰. 실수를 안 하면. 그러니까 객관식은 다 맞추려고 해야 돼. 서술형에서 내가 4등급이 나오는 거를 좀 결판을 지어야 되는데 서술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옛날에 지금 작년에 살레시오 2학년 지금 이제 3학년이 된 애기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3명이 다녔어 우리 학원에. 3명이 다녔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그거였지. 영어 전교 1등. 영어 전교 1등이었어. 올 1등급. 올 1등급 받은 애가 있었어. 지금도 이제 수학만 다니거든 걔는. 영어를 이제 걔는 거의 다 그냥 수능도 본인이 혼자서 준비할 수 있을 정도여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계속 다니고 있기는 한데 영어 전교 1등이에요. 얘가 근데 수업 시간에 이 지금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2학년 거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문장은 다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나머지 2명이 그걸로 서술형을 엄청 잘 봤지. 이게 진짜 중요해. 절대 졸면 안 돼. 수업 시간에 무조건 집중해서 표시할 거 다 표시하고 그래야 돼. 중요한 내용이고 싶으면 다 필기하시고. 알겠어요? 이게 살레시오만 그리고 그런 게 아니야. 전사고도 그랬어. 국제고도 그랬어. 알았지?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내겠다는 거는 본인도 본인 수업 시간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수업을 준비를 해와. 근데 애들이 들어갔는데 막 다 퍼질러 자고 있어. 그게 싫은 거지. 자, 니들 잘 들어. 점수 잘 받으려면 내 수업 잘 들어야 돼. 왜요? 내 수업 때 내가 흘릴 거거든, 힌트를. 매 수업 때마다 힌트를 흘릴 거야, 너희들한테. 그걸 받아간 놈들이 시험 잘 받아. 그러면 잘 들어야 돼, 니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마음들이 있으실 거야, 분명.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을 해서 수업 시간에 무조건 필기 잘 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현관문 쫙쫙 그어놓고 막 그렇게 해야 돼. 표시해야 돼. 그러면서 기본적인 문법 서술형 능력 작성하는 능력을 좀 이제 우리 문마고 교재나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야지. 남은 시간 동안.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영어는 애들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니들이 다른 과목들 시험 범위를 비교를 해봐도 영어가 제일 많아.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이다 보니까 당연히 단어 외워야 돼. 여기 지금 제가 말 안 했지만 여기 만약에 시험 범위가 이제 교재가 선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2월 달에 분명히 학교에서 자, 이제 3월에 개학할 텐데 여러분들 3월에 개학하자마자 바로 오리엔테이션하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교재 미리 서점에서 사오세요라고 얘기를 해. 부교재나 이런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같은 건 사오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바로 예상되는 시험 범위를 추려가지고 단어장으로 클카에 넣어줄 거야. 아까 내가 학교별로 클래스 만든다 그랬지, 그치? 학교별로 바로 단어장을 집어넣어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계속 올 때마다, 학원 올 때마다 시험 보게 하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단어 시험도 봐야 되지, 이런 식의 방금 설명했었던 흐름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 하다 보니까 영어가 손이 많이 가기는 해요. 많이 가기는 한데 시간을 어떻게든 짜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되겠지. 저 오늘 갑자기 뭐 암울해지셨어요? 암울해지셨어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그러긴 할 텐데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줄 거야. 어디까지 공부했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진도표를 그래서 다 작성을 합니다, 제가. 개별 진도표를 다 작성을 해서 너가 오늘 와가지고 뭘 공부를 했고 숙제가 어디까지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다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좀 진도가 느리다. 지금 생각했을 때 시험 범위 여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느리니까 오늘 숙제 좀 더 내줄 테니까 더 해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한테 매니저 역할도 해주면서 당연히 지금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문법적인 개념도 잘 모르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 지금 봐보면은 지금 제가 수업을 해요.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수업을 합니까? 판 띄워가지고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런 게 없어요. 그거를 제공을 해주는 학원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영상 보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읽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 영상 5분, 10분짜리라 한 지문에 5분, 10분 걸리거든요. 선생님이 막 떠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문 정도는 한두 개를 찝어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한테 아예 풀로 설명해 주세요 하면 내가 해줄 수는 있어. 근데 모든 지문을 그렇게 공부하다간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이 뒤에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그 어법 문제 대비용 해가지고 문법 정리랄지 그 다음에 서술형 정리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요. 시간 없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더 개별적인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시간을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잘 쓰셔야 되고 이제 중학교 때처럼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중학교 때 꾸준히 잘 하셨으면은 고등학교 와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텐데 중학교 때 내가 좀 숙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서툴었다 이런 거는 좀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방식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하고